자, 31번 증거와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경찰대학교 2023년도에 치러졌던 편입시험 문제거든요. 형사법.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자, 저기 4번이거든요. 자, 4번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러면 가볼까요? 자, 4번. 자, 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에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해당한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나, 자,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틀렸죠? 어디가 어떻게 틀렸어요? 자, 지금 위법성 조각, 자, 깨끗하게 해볼게. 지금 위법성 조각 사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엄격한 증명이죠, 그죠? 예, 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요 말이 틀렸죠, 그죠? 그 엄격한 증명은요, 증거 능력이 있고 정식의 증거 조사를 거친 거, 이걸 갖다가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데, 범죄의 성립, 그리고 구의책,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에 관련된 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요. 또 뭐 처벌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족 상도로에 의해서 뭐 신분을 구성하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뭐 사전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 이런 거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과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체크하시고요. 정답이 되지 않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의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예,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로도 얼마든지 이 무거운 바로 살인죄 같은 것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증거 파트에 대한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럼 증거가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이 증거 파트에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여기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직접 증거, 자, 그리고 여기 간접 증거 이렇게 나왔는데, 살인 현장에서 그 현장에 떨어져 있는 그 칼에 그 범인의 지문이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직접 증거예요? 간접 증거예요? 간접 증거죠. 그죠? 살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살인의 공소 사실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해서 바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바로 간접 증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접 증거는 뭐예요? 판사가 물어보겠죠. 증인이라고 딱 누구 내세웠어요. 내세웠는데, 홍길동 씨, 그때 아무개가 살인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했더니, 예,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면서 판사 앞에서 그런 공소 범죄 사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거기서 진술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진술 증거이자 또 직접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증거, 간접 증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잡고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살인죄 같은 이런 중간 범죄도 얼마든지 간접 증거로 바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증명력이란 요증 사실을, 그러니까 요증 사실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갖다가 증명한다, 그 얘기예요.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말은 더럽게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어렵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되게 쉽습니다. 증명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빼서 이렇게 좀 적어 놓을래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판사가 신빙성을 갖는 것 또는 판사가 믿음을 더 가지는 것,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증명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판사가 신빙성을 가지는 것, 판사가 더 믿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홍길동 씨, 이거 사람 어떻게 죽였어요? 했더니, 제가요, 칼로 찌르고요, 그 다음에 망치로 때려갖고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망치도 있고 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치로 때렸다면 분명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멍자국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골절됐다든지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별로 확연하게 구분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A 증거, B 증거, C 증거가 있으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칼, 망치, 뭐 어떤 거, 뭐 보자기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은
판사가 가장 이 범죄에 사용됐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많이 가는 그 증거를 가지고 바로 유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신빙성이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법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유심증이다 이거죠.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거 깨끗하게 해볼게요. 일단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 뭐고 증명력이 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찰관, 수사기관이 압수해온 물건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갖고 온 이런 증거물을 말합니다. 이걸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은 증거 중에서 판사가 신빙성, 믿음이 더 가는 증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살인죄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너 어떻게 죽였냐 했더니 칼로 찌르고 망치로 때리고 보자기로 얼굴을 갖다가 눌러갖고 숨을 못 쉬게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증거물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칼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망치가 있고 보자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봤더니만 사체의 그 범인의 시신을 보니까 범인이란다. 그 피해자의 시신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멍든 자국이 제대로 현출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좀 의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 어떻게 그 세 가지 도구를 다 썼다는데 망치로 때린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자기도 있겠지만은 가장 유력한 것은 칼로 찔렀다. 바로 칼로 찌른 바로 자상이라는 것은 칼에 찔린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찔른 거. 자상의 흔적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 판사는 칼을 가지고 이 살인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자기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망치는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이 나머지 두 개의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자기하고 아까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그 증명력을 그렇게 신빙성, 믿음을 별로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판사가 제일 마음에 드는 증거로 의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는 그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서 갖고 온 증거물이어야지 되고요. 또 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개가 다 갖추어졌을 때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정도 얘기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요. 이제 3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동그라미 하세요.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동그라미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끊으세요. 이를 배척할 수가 있다.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다른 형사사건에서 분명히 그 증거를 가지고 확정 판결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지금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른 사건에서 사용된 그 증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유죄 인정으로 쓰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배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건에 사용된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당해 사건에서 다른 상황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고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4번 아까 여기 설명드렸었죠. 그죠? 이제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 자, 5번에 보시면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어렵고 말 길죠. 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불신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문점이 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논리나 아니면 경험칙의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31번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답 몇 번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아까 4번이라고 그랬었죠? 예. 고맙습니다.